지금부터 제270회 전남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강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과 대대에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직원들의 관심과 이해를 확산하기 위해 최용선 전 국정상황실 선임행정관을 모셨습니다. 먼저 강연을 해주실 최용선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사님께서는 재밌게 좀 해주세요.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으며 제19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국가안보실 방위산업 담당관, 국정상황실 선임행정관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동신대학교 초빙교수이시며 한전 KBS 사회이사, 유튜브 최용선 TV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럼 강연을 해주실 최용선 강사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용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군공항 문제와 무항공항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분이 왜 저 얘기를 하지? 혹시 무한분인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왜 저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방송이나 언론에 나와서 얘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 업무와 관련돼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물론 제가 2010년도에 광주 광산구에서 정책팀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소음 보상 문제나 배상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광산구에서 굉장히 중심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던 일 중에 하나여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제가 청와대에 갔을 때 국정과제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들어있었는데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문제도 그 국정과제로 같이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2017년부터 그 일을 같이 풀어가는 과정에 대구 경북은 2020년에 예비 이전 후보지를 확정을 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의 갈등을 풀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는데,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뭐가 18년에 될 것처럼 했다가 좌초되고 또 그게 전혀 문제가 풀리지 않고 이 지경까지 오는 과정을 보면서 그걸 제가 국가안보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있을 때 그걸 지켜봤습니다. 저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그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대통령 비서실이나 국가안보실 같은 데 근무를 하면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것인가를 놓고 행정관들이 보고서를 쓰고 방향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저도 이제 광주 군공항 문제를 그때 들여다보면서 내가 만약에 의사결정권자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안타까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뭐가 좌초되는 과정을 보면서. 그러다가 국가안보실을 그만두고 나와서 이제 이 나주, 제 고향인 나주에서 같이 이제 가족들이랑 있으면서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 광주시에서 불러서 한번 제가 갔는데, 그때 특별법,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성안을 하겠다고 그때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때 대표 발의했던 송갑석 의원이 저한테 과외도 받고 그렇게 해서 그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 여러 가지 우려와 그것이 갖고 있는 한계와 그리고 그 문제만 가지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라는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자문을 하다가 제가 본격적으로 이 문제, 본질적인 문제를 다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작년 연말부터 방송이나 이런 계기가 있을 때마다 제가 갖고 있는 생각, 그리고 이 사안의 본질,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정치가 합의하고 협의할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될 것인지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거의 업무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저도 청와대에 있을 때 상춘 포럼이라고 청와대 행정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했던 경험이 있는데, 제가 막상 이렇게 와서 보니까 사실 공무원들 교육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강사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근데 오늘은 단일 현안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책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놓고 우리가 늘 고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외부자의 시선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봐 주시고 같이 공감해 주시고 정말 그게 동의가 된다고 한다면 실제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전남도에 계시는 이 공무원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기대하면서 제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대구 경북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구 경북의 통합신공항을 만드는 과정, 지금 이제 굉장히 속도가 많이 붙어서 가고 있습니다. 경북군이라는 곳이 대구로 이제 편입이 되고, 그리고 이제 예산들이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저는 이제 이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무수히 많은 그 논의의 과정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경북도와 대구시가 공동의 어떤 발전의 방향들을 합의했다라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방적으로 대구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난 것도 아니고 경북이 일방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난 것도 아닙니다. 대구와 경북이 각각이 그리는 그림, 종전부지를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고 또 대구 동구라는 곳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밀어내기 식으로 경북으로 보낸 게 아니었고, 경북도 막연하게 혐오시설을 받아들여서 그냥 거기에 있는 떡고물이라도 몇 개 그냥 받아들이는 방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경북은 안동으로 이전한 경북의 어떻게 보면 경북의 도청 소재지를 어떻게 대구하고 연계성을 강화하면서 거기에 그 발전을 꾀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이 신공항을, 통합신공항을 어떻게 마중물로 활용할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들여다봤고, 대구는 그냥 소음 피해 시설을 밀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거기에 경북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선도적으로 찾아내고 이해를 구하고 주도권을 경북에게 맡기면서 이 문제가 풀어가기를 좀 내심 기다려주는 그런 어떤 노력들을 보였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광주와 전남이 이 무안공항 활성화와 광주 군공항 이전이라는 어떻게 보면 다른 지금 이야기를 하나의 지금 어떤 정책 과제로 이걸 버무려 가지고 같이 고민해야 되는 처지에서 보면 대구 경북의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사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가안보실의 그 국방개혁비서관실의 선임행정관으로 있을 때가 저 2020년 1월부터 제가 근무를 해서 2021년 1월까지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있었는데, 그때 통합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되고 이전 후보지가 결정이 되고 그게 다시 번복되는 갈등이 또 발생하게 되고, 그 갈등을 국방부와 청와대와 경북도와 대구시가 나서서 다시 봉합을 해서 결국은 이전 후보지가 확정이 되는 이 과정을 요 기간 동안에 엄청 사실은 그 짧은 기간 내에 타이트하게 거쳤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때 행위 주체로 나섰던 분들이 되게 기뻐하는 그런 순간도 맞이하게 됐는데요. 대구하고 경북이 지금 행정통합까지도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의 합의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공항을, 통합신공항을 이전하는 과정에 광역교통망을 어떻게 바꾸고, 그리고 그 일대의 신도시를 어떻게 개발하고, 대구 의성은 마늘하고 한우 이런 것만 유명한 곳이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 민간공항과 군공항의 여러 가지 부속시설들, 기구들을 옮기게 되고, 또 대구의 공무원 연수원을 군이나 이런 곳에 배치를 하고 한 100만 평 규모의 신도시도 만들고, 이런 합의들이 그때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이디어를 얻고 있는 무안공항 일대에 민간공항을 옮기고 또 군공항을 통합 이전해야 한다는 논리를 만들면서 그 일대 주변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고민하는 그런 많은 롤모델들이 이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피해 시설을 옮기는 게 아니라 대구와 경북의 발전을 위한 경상북도 북부권의 일대 변혁을 위한 마중물로서 통합신공항을 계획을 했고, 그리고 무수히 많은 애타 면제, 이것들이 윤석열 정부가 바뀌면서 이루어지면서 가속도가 지금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무안공항 활성화가 단순히 무안에 있는 공항을 발전을 시키는 게 아니라 전남 서남권을 발전시키는데 어떻게 이거를 마중물로 만들고, 그리고 그 과정에 광주와 전남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우선 내려놓고 전남 서남권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합의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각자가 갖고 있는 생각과 블러핑이라고 하죠.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뻥카, 이런 것들도 다 내려놓고 정말 진정성 있는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에서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또 뒤에서는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광주에서 벌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광주의 국제선 노선을 신설하려고 하는 흐름. 두 번째로는 국제선이 안 된다고 한다면 국제선이 취항하고 있는 인천공항이나 김해공항과 연결편을 만들어서 사실상 국제노선에 준하는 그런 기능들을 광주공항에 가미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지난 7, 8월부터 쭉 광주시에서 있어 왔습니다. 제가 지금 그 한국공항공사의 핵심 관계자도 만나보고 국토부나 국방부에 있는 핵심 관계자들을 한번 만나는 계기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들이 그런 거예요. 뭐가 잘 안 되고 있니? 그러는 거예요. 왜요? 했더니 자꾸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좀 한다. 근데 그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도 일부가 나오긴 했지만,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 광주에서 유치하는 양궁 선수권 대회를 핑계로 선수단이 입국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한다라는 이름으로 지금 국제선 노선과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무안에서 광주까지 뭐 차로 넉넉 잡으면 30분, 35분이면 가게 되고, 2025년이면 KTX가 완공이 돼서 이제 개통이 되게 되면 사실은 한 10분, 15분 정도면 송정역까지 도착하게 되는데, 그러면 지하철이 있고 양궁 선수권 대회를 어디서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염주동이라고 한다면 뭐 끽 해봐야 넉넉 잡고 공항에서 내려서 1시간 이내면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좀 뭐 교통이 어려워서 광주에다가 저런 거를 하려고 할까?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시선들로 바라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광주공항을 국제선 노선을 신설하려면 그래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우선은 그 국토부에서 승인이 필요하고, 또 이미 노선을, 국제선 노선을 없애면서 많은 기구들을 다 무안공항으로 옮겼기 때문에 단순하게 노선만 전세기 띄워서 되는 문제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움직임들을 하고 있는 게 도대체 왜 그럴까를 보니까 기사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군공항 이전 후보지가 결정되더라도 이전 사업이 최종 마무리되기까지 10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광주 시민의 편의 증진과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국제선 노선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언론에다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제 항공 노선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여러 노선들과의 시장성이나 그 다음에 노선이 충돌되지는 않는지, 이렇게 노선을 신설했을 때 다른 곳은 피해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배분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런 거를 과정을 거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국제선 노선을 신설하기가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런 게 이제 광주시에 통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주시가 광주 인천강 항공 노선을 또 신설을 추진한다, 이걸 또 언론에 흘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광주 민간 군공항이 전남에 이전되기 전까지 임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그래서 이제 광주공항과 인천공항 신노선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라고 살펴보니까 지난 10월에 국토부를 찾아가지고 이 신설 문제를 협의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궁 선수권대회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계획은 갖고 있지만, 그런 노선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국내선 항공기를 새로 배치하기가 쉽지가 않고 노선을 신설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그렇게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신설돼야 되느냐? 기본적인 게 국제선 연결이 되려면 CIQ라고 하는 세관 출입국 관리 검역,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 2000년대 후반에 무안공항이 개항되면서 국제선 노선이 무안으로 완전히 이전되면서 이런 기능들은 다 무안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지금 광주에는 이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려면 국토부하고 협의뿐만이 아니라 법무부하고도 협의를 거쳐야 되고, 또 출입국 관리하는데 검역이라든지 이런 거 하려면 농림부하고도 협의도 거쳐야 되고, 여러 부처하고 이 협의를 진행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광주는 왜 이럴까?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군공항 이전 문제를 특별법이 개정되고 나면 마치 뭐가 될 것처럼 얘기했고, 지금 그게 뭔가 가속도가 붙어 있는 것처럼 국민들한테는 알려져 있는데 왜 광주는 좀 이럴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본적으로는 여러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기존에 있는 군 부대를 이전하려면 국방부 소유의 땅은 국가가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자체가 이전을 요구할 때는 새로운 군 기지를 건설해주고 이전을 시킨 다음에 종전 부지를 개발해서 개발 수익을 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전 부지를 개발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상계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총 사업비가 아마 7조에서 8조 정도가 들어가는 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광주시가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여러 가지 차입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떤 부담에 대한 고민들이 아무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생각이 좀 많은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무안공항 활성화와 군공항 이전 문제를 논의할 때 우리가 지금 논의해야 되는 첫 스타트 라인은 어디냐? 그건 2018년도에 전남지사와 광주시장이 맺었던 이 합의입니다. 이 합의는 뭐냐면, 이용섭 전 시장은 당신이 국토부 건교부 장관 출신이잖아요. 그때 무안공항이 개항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 무안공항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던 분이 이 이용섭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용섭 시장이 2018년도에 이 합의를 맺을 때 조건 없이 국내선을 무안공항으로 2021년까지 옮기겠다라는 합의를 해준 겁니다. 군공항 이전 문제가 걸려있는 숙제이긴 하지만, 무안공항을 이대로 그냥 국제선만 어쩌면 절반만 기능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공감대가 있었고, 광주와 전남이 공동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이게 공항이 터미널이 아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좀 만들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기능을 좀 통합을 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7년도에 무안공항이 개항이 될 때 광주하고 한 6,800억, 7,000억 정도 들여가지고 고속도로도 새로 놓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국가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이 무안공항의 활성화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합의에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심에는 이렇게 옮겨 놓으면 군공항 이전 문제에 있어서도 뭔가 전향적인 움직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먼저 선행적인 결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 워딩을 하셨습니다.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이 따로 가면 그 끝은 공멸이다. 저는 이 워딩 안에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제 스타트 라인을 삼고 어떤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인지가 저는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2021년까지 민간공항과 국제공항을 통합하고 군공항 이전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자. 그렇게 해서 합의가 됐던 겁니다. 근데 아까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그런 합의를 통해서 2020년에 예비 이전 후보지가 이전 후보지로 결정이 되고 군위와 의성에 있는 군민들한테 주민투표까지 거치는 과정을 거쳤는데 우리는 왜 그럼 이런 합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했나? 저는 그때 이제 선거를 또 앞두고 광주 시민들의 변심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물밑에서 어떤 논의가 얽혀 있었는지는 저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된 논의가 뭔가 좀 삐걱삐걱 거렸구나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워딩을 통해서. 뭐였냐면 2018년도에 합의가 있었는데 2020년도에 조건부로 전환시키면서 이용섭 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군공항 문제가 조기에 해결돼서 민간공항이 최대한 빨리 가급적 내년에 2021년 그러니까 2018년도 합의했던 2021년까지 옮길 수 있도록 협의체를 만들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조건을 건 거죠. 세게. 그 말은 한 2년 동안에 대구는 막 속도를 내는데 광주하고 전남은 이 민간공항을 선행으로 이전해 주기로 결정을 하면 그 다음에 군공항 문제를 논의하기로 약속을 하셨던 것 같은데 뭐가 진전이 안 되니까 이거를 다시 끌고 들어와서 세게 조건을 걸어버린 거죠. 그리고 또 1년이 지나서 시민단체가 나서가지고 군공항 이전에 진척이 없는 한은 민간공항만의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해서 원천적으로 이 문제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국토부는 광주하고 전남의 이 합의에 근거해서 예산 배분 계획과 6차 공항 개발 종합계획 같은 것들을 구체화시키면서 언제까지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이전하겠다라는 어떤 통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게 언제였냐? 202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남권의 거점공항으로 관문공항으로서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국내선과 국제선을 통합하고 그리고 명실상부한 관문공항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무안공항의 시설을 확충하고 접근 교통을 개선하는 과제를 추진한다. 이렇게 해서 이 계획에 맞춰서 무안공항 주변의 일대를 정비하는 작업들을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합니다. 그게 이겁니다. 국내선을 이전하기 위한 관리동을 신축을 하고 주차장, 국내선에 오는 이제 운전하고 오시는 분들을 위한 주차장도 확충을 하고 터미널도 리모델링하고 호남의 KTX의 2단계 무한 경유 이 엄청난 결정도 이때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국내선과 국제선이 통합하게 되면 25년에 통합하게 되면 이용객이 270만 정도 370만 정도 그리고 그게 한 10년 정도 가면 500만 정도가 되는 무안공항의 이용객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이런 정도의 무안공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계획들을 국토부가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 가지의 예산 배분이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가 보잉 737 그러니까 항속거리가 한 4,000km밖에 안 되는 지금 무안에서 베트남 정도까지밖에 못 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747 큰 비행기가 내릴 수 있게끔 국제선 활주로를 연장하는 예산 배분을 그때 내려가지고 지금 이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잉 747기가 내릴 정도로 연장하기 위해서 한 500억 정도의 예산이 배분이 돼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내선 통합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설들을 확충하는데 관리동, 국내선까지 오게 되면 아무래도 굉장한 그 관광객들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니까 그것도 통제하기 위한 어떤 시설들을 확충하게 돼서 거기에 한 400억 정도 예산을 넣어서 이게 다 완비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운영 준비에 들어가는 훈련용 항공기를 이전하고 주기장 운영 계획을 세우고 경비나 보안 장치들을 만드는 이런 작업들은 통합 이전 시점만 확정이 되면 그 계획이 추가적으로 수립되는 것도 있고 이미 예산이 들어가서 완비가 된 것도 있습니다. 시설 이전 관련돼서도 항공사에 지상 조업을 해야 되는 시설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통합 이전 시기만 결정이 돼버리면 다 모든 게 준비되게끔 계획들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행정 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광주와 전남이 민간공항 국내선을 내년까지 결정하겠다, 이전을 완비하겠다라고 결정이 나면 그 결론에 따라서 예산을, 이 계획들을 역산해 가지고 모든 것들을 수립할 수 있게끔 매뉴얼은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5년에 무안공항의 KTX 역사가 신설되는 이런 작업들도 추가적으로 2천억 정도가 더 지금 투자가 돼가지고 진행이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5년 지금 12월 이내에 무안공항 정차역이 완비가 되는 겁니다. 자, 국토부는 아까 광주시가 2018년에 전남도와 무안군과 합의한 그 결과 그게 차분히 진행이 될 거를 전제로 하고 국가 예산을 저렇게 한 3천 몇백억에 4천억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지금 2025년까지 국내선이 옮겨갈 걸 전제로 예산 투자를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광주가 무슨 군공항이 이전되고 나면 그때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국내선을 뭐 추가로 노선을 신설한다던가 아니면 국제선 노선을 만들어가지고 광주공항을 더 유지하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강기정 시장이 말씀하셨는데 국토부 이 계획에 따르면 지금 정부 정책에 따르면 그런 검토를 하나도 하고 있지 않고 있는 거죠. 이미 전남과 광주의 합의에 의해서 2025년에 모든 것이 다 통합될 거라는 걸 전제로 예산 배분 계획을 세워서 차분히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시의 저 주장 10년 뒤에나 그것도 군공항이 다 완벽하게 이전되고 나서나 군공항에 따라서 민간공항을 이전해 주겠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현실하고 동떨어진 말인지 이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추진되는 정책이 한순간에 다 원점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이 다 없었던 일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국가 예산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국토부나 공항공사에 있는 관계자들 만나보면 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합니다. 왜 또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고 있는 거냐. 저게 그냥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국가 예산을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더 투자해가서 무안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들을 다 만들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건 없었던 일로 하고 10년 뒤에나 그것도 군공항 이전되고 나면 그때나 국내선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국토부 공무원들이 뭐라고 볼까요? 광주하고 전남이 무슨 당이 다른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들과 단체장이 다 한 당에서 저렇게 있는데 이런 의사결정 하나 못 내려가지고 이거를 마치 없었던 일로 하고 세시로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저런 결정을 내릴 때 한평은 논의에 있었을까요? 한평에다가 한평 터미널 하나 짓듯이 국내선 혹은 군공항을 짓겠다고 그런 계획을 한다라고 꿈에라도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이 정도는 얘기하고 가야 됩니다. 제가 2020년에 있을 때 그때 작전성 검토라는 걸 했습니다. 군 작전성 검토. 군공항을 이전하려면 그 군공항이 서남권을 방어하는데 작전성에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과정에 안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작전을 실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호도 남방에 우리의 카디지에 중국의 전투기가 자주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영공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투기를 띄워가지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교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전투기를 가지고 밀어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영토를, 영공을 방어하는 일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서산에서 F-16을 띄우면 예우도까지 가다가 5분만 대응하고 가버려야 돼요. 중국의 전투기가 남아있으면 우리는 다른 전투기 띄우고 대응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유사한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공중급유기도 뒤로 왔고, 우리 광주공항이 그런 기능들을 넣어서 전시에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전들을 만듭니다. 이게 이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하는 게 작전성 검토입니다. 그때 군공항 이전한다고 하니까 전남에 그런 부지가 몇 곳이 있냐라는 걸 검토를 했습니다. 9개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3개를 더 추가해달라고 해서 3개를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총 12곳을 상대로 군 작전성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검토할 때도 한평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1순위는 무한이었습니다. 100번 양보하면 해남, 그것도 조건부로. 작전성 문제만 보더라도 그랬던 겁니다. 예산 문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동안 쏟아부었던 거는 우선 둘째 문제로 하고, 실제로 그러면 조성하는 과정에 무한이 아닌 다른 곳에 있을 때 예산이 얼마가 더 들어가느냐? 제일 많이 들어간 곳은 1조 원 이상의 돈이 더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게 아니잖아요. 아까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가가 주도하는 산업이 아니라 지자체가 필요에 의해서 기지를 이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이 사업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답은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광주와 전남이, 지사님과 시장님이,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 것인가에 대한 공동의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재밌는 거는, 재밌다고 하면 좀 그렇죠. 공항공사 사장님을 만났더니 죽겠다는 거예요. 무안공항 적자 문제 때문에. 지난 5년간 1,000억이 넘어버려요. 광주공항도 거의 400억 정도 됩니다. 이게 기업이라면 이걸 감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답은 다 나와 있다. 빨리 결단해라. 그러지 않으면 공항공사는 뭔 죄냐, 이게. 근데 자꾸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아까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한 거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국내선과 국제선을 통합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이미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그때 당시에 이 중요한 행위자들, 의사결정의 최고 결정권자도 다 그런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와가지고 국제선 노선 10년 이상 더 운영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국가 정책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방정부 운영도, 의사결정도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요, 그냥 단순하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16년간 이 문제를 행정과 정치가 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갈등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애써 무시한 측면도 좀 있습니다. 2007년도 무안공항이 개항될 때, 그때 재하 언론의 일면들을 보면 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서남권 시대가 열릴 거다. 무안공항을 중심으로 전남의 새로운 비전이 만들어질 거다. 그리고 16년이 지났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국민들이 뭔 죄입니까? 도민들이 뭔 죄입니까? 그 장밋빛 미래를 얘기했지만 그거를 풀지 못한 정치의 문제고 행정의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냥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문제가 아니라, 정말 진짜 이 문제를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가 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헛된 이야기들, 거짓말들, 장밋빛 미래 이런 걸 다 걷어내고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내용들을 구체화시키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려내고, 엉뚱한 얘기하거나 일종의 이 사안을 붙잡고 이걸 문제를 못 풀게 하면서 그냥 돈을, 예산을 줄줄줄 세게 만드는 이런 사업이, 이런 방식의 논의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같이 공동의 목표를 다시 정립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이 문제를 우리가 언제까지 풀자. 다시 2018년 8월에 전남지사와 광주시장과 무안군수가 합의했던 그 합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자. 조건 없이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광주가 국내선을 내줄 테니까 군공항 이전 문제에 관해서 전남도와 무안군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라고 하는 그때 합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가 약속을 하자. 이 문제를 언제까지 풀겠다. 제가 이 타임라인을 쭉 고민해 보니까 시간표를 한번 제가 했던 그 전에 대구 경북의 통합신공항을 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이런 식의 타임라인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2032년까지 군공항 이전 문제를 완결할 수 있다라고 광주시한테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제는 재원 조달과 관련돼서는 광주시가 약속해라. 그건 니들 아무튼 이걸 옮기겠다, 기부대 양해 방식으로 옮기겠다고 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아무튼 합의해라, 너희들이 결단해라. 두 번째, 예비 이전 후보지에 대한 합의. 이거는 국방부 장관이 군공항을 이전하는 예비 후보지를 국방부 장관이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광주시가 유치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마치 예비 이전 후보지를 결정하지 못할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치의향서는 언제 제출하냐? 주민투표까지 다 끝나고 나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게 선행 조건이 아닙니다. 그냥 국방부 장관은 지자체 단체장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한평군이 유치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안군이 유치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마치 이 문제가 한 발짝도 못 나갈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런 이제 논의에 대해서는 거짓말이나 엉뚱한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이건 전제로 하고, 자, 지금부터 논의하자. 2018년 우리의 합의 정신에 따라서 무안공항은 25년 안에 KTX 그 역사가 개통이 되는 그 시점 안에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아까 국토부가 예상했던 274만, 꿈의 숫자입니다. 374만. 400만 명 가까이가 무안공항을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그림이 안 그려지실 겁니다. 그 일대를 새롭게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합의를 내년 상반기 안에 끝내자. 저는 이렇게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면 25년 KTX 개통에 맞춰가지고 국내선 이전 문제를 다 완결할 수가 있습니다. 항공사도 결단해야 되잖아요. 지상 조업할 사람들을 몇 명이랑 어떻게 보낼지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잖아요. 시뮬레이션 돌려봐야 되고, 개통에 개항에 준비에 없는 그런 절차를 밟는 1년의 시간을 우리가 좀 주자. 버퍼를 좀 두자. 그래야지 이제 완벽한 개항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역산해 보면 내년 상반기 안에는 무안공항 국내선 이전 시점에 대한 결정을 내리자.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그러면 그거를 먹고 땡 하는 게 아니라 그 결정을 내려주면 내년 하반기 중으로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를 확정하게끔 광주시와 전남도와 무안군이 합의하자. 전남도가 앞장서서, 무안군과 앞장서서 광주시와 국방부에 건의를 하자. 우리 예비 이전 후보지로 결정해달라. 예비 이전 후보지로 결정되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야지만이 이전 후보지로 확정이 됩니다. 대구 경북을 해보니까 2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주민투표를 통과하고 완벽한 설득을 하는 데까지. 지금 무안군을 다 설득해야지만이 문제가 풀릴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예비 이전 후보지를 확정해놓고 그때 패키지 딜을 해야 돼요. 전남과 광주가 무안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패키지 딜을 그때부터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성숙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투표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버퍼를 2년 정도 주자. 그러면 2026년 상반기 내에
이전 후보지를 확정할 수 있게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면 2026년 상반기냐? 민선 8기 임기가 그때까지입니다. 갈무리가 좀 있어야 돼요. 갈무리가. 일이라는 게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는 데까지는 그런 갈무리가 있어야지만이 속도감 있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데, 지난 16년 동안 이 문제가 안 풀리는 이유는 뭐냐면 데드라인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문제를 풀 것인가에 대한 숙제를 낼 것인가에 대한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문제를 풀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내리는 그 타임라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태로 지금 끌다 보니까 저는 이 문제가 계속 지지부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8기 안에 광주시장도 전남지사도 이 문제를 가지고 평가를 받겠다는 자세로 이 문제를 풀자. 지금 그 안에 무안공항역도 개통이 되고, 아까 국제선 활주로, 이게 25년에 끝납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747이 뜰 수 있게 됩니다. 747이 뜬다는 것은 뭐냐면 항속거리가 11,000km 이상까지도 비행기를 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수요가 만들어지게 되면 하와이 노선도, 유럽 노선도, 호주 노선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신규 고객을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국제선 노선이 확장이 되게 되면. 그래서 25년까지 국제선 노선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활주로가 연장이 되고 무안공항이 통합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 안에 이런 의사결정에 합의에 이끌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부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국토부의 계획은 아직 흔들림이 없습니다. 흑산도 공항 개항하겠다라는 계획이 서 있습니다. 제가 그 공항고사 쪽에 확인해 보니까 80인승 비행기를 띄울 수 있는 운영 주체가 공항공사니까 그런 고민들도 하고 있고, 그리고 흑산도 공항이 만들어지게 되면 중국 관광객들이 유치가 됐을 때 흑산도랑 연계해서 흑산도로 갈 수도 있게 되고, 또 제주도로 갈 수 있게 되면 그때는 이제 법무부랑 협의해서 입국은 무안으로 하고 출국은 제주도로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어떤 제도 개선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얼마든지 관광객들이 유입할 수 있는 유인 효과가 있을 거다. 또 하나는 전남의 섬 투어 이런 것들을 흑산도 공항에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관광객 수요들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과 연계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지금 뭐 엑스포 때문에 뭐 좌절됐다고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은 계획대로 갈 겁니다. 엑스포가 있었으면 더 속도감이 붙었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저건 수건 사업이기 때문에 동남권 신공항으로서 가덕도가 2029년 30년 안에 그렇게 되면 지금도 수요객들이 한 4,500만 명, 김해공항은 또 노선도 유럽 노선도 있고 여러 가지 노선들이 있기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에 만들어지게 된다면 전남 동부권의 수요까지도 뺏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저희가 먼저 선점을 하려면 미리부터 국제선 노선들이 좀 만들어져서 29년에 가덕도 공항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더라도 우리 노선들이 이미 돌아가고 있으면 굳이 저기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뭐 무안공항 아래로 들어오게 되면 1시간 10분, 20분이면 여수에서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전 후보지를 26년 내에 확정하게 되면 그로부터 7년, 빠르면 7년, 예산 배분이 아무리 늦어도 8, 9년 이내에 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계획을 잡으면 저는 2032년까지는 군공항 이전도 이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감이 잡히잖아요. 막연하게 한 10년 걸린다더라, 뭐 어떻게 된다더라, 지금 계속 막연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의사결정에 시간마다 놓치지 않고 그 시간 이내에 이런 합의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저는 무안공항 활성화와 민간 군공항의 통합 이전에 합의의 지점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거 이해 가실까요? 아직 이해가 안 가신가요? 왜 지금 17일 날 지사님하고 시장님이 만나가지고 이게 지금 뭔가 이렇게 합의를 해야 된다고 언론이 막 들들들 끓고 있는지, 그 배경에는 이런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은 못 잡고 있지만 대충 이런 거 아니야 라는 것들은 언론들도 대충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정치를 하시는 분들도 이 시간표에 맞춰서
민선 8기가 또 지나가고 나면 민선 9기에는 또 다른 얘기해버리면 안 되니까 이런 합의의 시간들을 하나씩 쪼개서 해나가는 것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지금 이제 지사님이 만나시는 과정에 시장님하고 이제 총선이 다가오잖아요. 총선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공약화, 과제화가 돼야지만이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약속의 시간표들을 공약화시키는 작업들이 이제 앞으로 저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다른 계기에, 오늘 강연이 아니더라도 다른 계기에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어떤 확정하고 보증하는 것들이 거쳐야지만이 좀 더 힘있게 저는 추진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무한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간 군공항의 통합공항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진행을 할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잘못된 정보에 기반해서 판단하고 너무나 쉽게 그런 것들이 확산되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크게 보면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소음 피해. 지금 여기가 남학 신도시인데, 만약에 무한공항에 군공항이 온다고 했을 때 남학에 너무나 많은 소음 피해 때문에 학습권이 저해가 되고 뭐 애들이 막 깜짝깜짝 놀래고 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한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좀 알려드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보니까 무슨 무한신문, 무한뉴스 뭐 이런 곳에서 이런 기사를 실었더라고요. 광주군공항이 무안에 오게 되면 서남권 관광시대의 먹구름이 낄 거다. 그래서 무안으로 이전하게 되면 목포 원도심까지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고, 천만 관광객 시대를 앞두고 있는 목포 관광에 찬물을 껴안게 될 것이다 라고 우려하시는 목소리를 기사로 담으셨더라고요. 근데 야, 이게 왜 이렇게 고민을 하시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소음을 측정할 때 두 가지의 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웨클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데시벨. 우리는 데시벨에 익숙해 있잖아요. 데시벨은 어느 일정한 시간의 평균값을 얘기하는 거고, 웨클은 최고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투기가 휙 지나가면 우리를 지나가는 머리 위를 휙 지나갈 때 혹은 테이크오프 할 때 나타나는 소음의 최대치, 그걸 웨클이라고 그러고, 데시벨은 이게 휙 지나갈 때 하고 지나갈 때 가령 특정한 구간, 그 구간의 평균을 데시벨이라고 하는데, 그거로 보면 이 웨클이 우리가 소음이라고 느끼는 정도 웨클 소음도는 80 정도 됩니다. 요 주황색 정도 됩니다. 이게 활주로인데 요 주황색 정도가 좀 이게 내가 생활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의 규모인데, 그게 F-15라는 우리나라의 그 하이급 전투기가 있거든요. 북한의 그 미사일 시설들을 타격하는 우리나라의 전투기인데, 그 전투기를 갖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옆에는 한 3km, 최장 3km, 앞뒤로는 최장 7km 정도가 그 소음에 노출되는 정도의 면적으로 시뮬레이션이 나옵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이제 85에이클, 그 다음에 여기 연두색, 이게 90에이클인데, 우리가 지금 1전투비행단에서 오는 거는 T-50이라는 훈련기입니다. 요게 이제 F-15라는 전투기인데, 여기는 쌍발 엔진이고 여기는 단발입니다. 쌍발이니까 추력이 어마어마하죠. 추력에 따라서 공기의 저항이 만들어지면서 소음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요게 보면 요것만 보더라도 F-15만 보더라도 한 7km, 그다음 활주로 방향 2, 3km인데, 그러면 요 T-50은 그보다는 훨씬 더 소음이 좀 덜하기 때문에 요 면적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오는 거는 요거라겠죠. 그러면 아까 연면적이 3km, 앞뒤로 5, 7km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더 T-50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아까 80 웨이클 정도면 소음이다라고 했잖아요.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의 의미냐? 80 웨이클 정도 되면 데시벨로 따지면 한 70 데시벨. 그럼 70 데시벨이 어느 정도의 규모냐? 전화벨 소리가 따르릉 하는 전화벨 소리가 내 1m 안에서 계속 울리고 있는 정도의 소음. 그게 70 데시벨, 80 웨이클 정도의 소음입니다.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광주공항이 소음 측정했을 때 보통 83데시벨 정도 나오는데 그게 83데시벨이면 웨이클이면 70데시벨 70데시벨이면 내 옆에서 큰 소리 내는 정도, 매우 큰 소리 내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소음입니다. 그러니까 소음은 늘 우리 주변에 있는 겁니다. 진공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전투기만 지나가면 소음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소음은 늘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고 그 소음이 그게 감내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어느 정도가 되냐? 아무리 멀어도 10km 언저리면 한 여기가 70웨이클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활주로 해서 뒤로 한 10km 범위 내에서. 자, 그러면 무안공원 한번 봐볼까요? 이 무안공원을 놓고 반경 10km 이내와 15km 이내를 제가 지도를 한번 그려봤어요. 그러면 여기가 일로거든요. 여기가 삼양이에요. 그러니까 무안공항의 활주로를 이렇게 놓는다고 하면 여기서 직선거리로 반경을 쭉 그려보면 15km 범위 내에도 사실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음이라고 느끼는 전투기 소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일로나 삼양이나 이런 분들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F-15를 띄웠을 때 한 7km, 전후방 한 7km 정도가 우리가 소음을 느끼는데 T-50은 그보다 좀 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넉넉 잡고 10km. 요 언저리에서는 그런 소음이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버퍼를 좀 많이 둬서 한 500만 평 이상의 지금 면적들을 확보해 가지고 이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을 일종의 땅을 수용을 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풀려고 하죠. 또 하나는 바다 방향으로 활주로를 놓게 되면 테이크오프 하면서 발생하는 소음들은 바다가 다 잡아주기 때문에 앞부분을 좀 덜 수가 있게 됩니다. 아까 한 평을 얘기하면 한 평은 앞뒤에 소음에 다 노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훨씬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에 반해서 무안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수원의 예비 이전 후보지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인데, 활주로 방향을 바다 방향으로 만들게 되면 면적이 한 40% 이상의 소음 노출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목포에서 무슨 소음 문제 때문에 관광객들이 다 도망가고 이런 문제하고는 사실은 아니다. 지금 여기 남학 신도시에 여기 살고 계시는 젊은 분들 많으시잖아요. 사실 내심 그런 고민을 하고 계셨던 분도 많으실 거라고 봐요. 우리 집 앞에 이렇게 전투기 왔다 갔다 하느라고 애들 깨는 거 아니야? 애들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에 방해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들 하고 계신 분들도 사실은 많으실 겁니다. 근데 현실이 우리가 앞에서 들어가는 그 폭주족들이나 아니면 뭐 마구라 터가지고 막 돌아다니시는 그런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의 소음들이 훨씬 더 사실은 우리 생활소음으로 크게 지금 사실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전투기는 날마다 도는 게 아니고 하루에 훈련 시간을 정해서, 물론 전시에는 뭐 다르겠지만 평시에는 정해놓고 그것도 다 통보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남학이나 일로나 이런 곳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광주 같은 경우도 동구나 서구나 북구나 이런 분들은 전투기 소음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생활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소음 때문에 나는 반대한다 라고 남학에서 막 외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군공항이 이전되게 되면 무안의 항공특화산업단지, 이게 다 좌초되는 거 아니냐라고 무안군에서 공식적으로 이거를 문제제기하셨던 기사가 있더라고요.
지금 원래 무안공항이 개항이 되면서 그 일대를 항공산업특화단지로 국토부가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2010년도에 가졌습니다. 근데 지난해인가요? 올해인가요?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는 것이 이게 떨어졌어요. 왜냐?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그게 제대로 산업단지가 될 가능성도 그닥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게 더 문제인 것이지, 군공항에 오게 되면 시끄러워가지고 국가산단 지정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이게 뭐 무안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야 되는데 이거에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무안군에서 얘기하시는데, 전혀 현실을 모르는 얘기다. 이거는 전혀 거꾸로 얘기하시는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에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국토부하고 정부 합동으로 계획을 하나 발표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MRO, 항공정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30년까지 국내 MRO 처리 규모를 5조 원까지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항공기 정비하는 이 시장을 현재의 한 7천억 규모에서 5조 원 규모로 대폭 늘리겠다. 그래서 민간에서 군이나 경찰에서 하고 있는 정비 인력 능력까지도 민간에서 커버할 수 있게끔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만들었고, 지금 LCC 적가항들이 말레이시아나 이런 곳에 가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가가 이거를 주도적으로 육성을 해서 2030년까지 70%까지 우리 국내에서 이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신규 시장이 창출되는 겁니다. 지금은 군의 정비창 같은 곳에서 군 전투기나 항공기, 헬기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병력 자원들이 계속 줄어들게 되니까 군에서 이런 정비 인력들을 병력으로 갖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싸워야 될 병사들도 없는 마당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민간으로 넘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겠다라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해서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제1전투비행단, 지금 해군 3함대가 갖고 있는 항공, 헬기와 해상 초계기, 그다음에 해경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헬기들, 이런 것들을 정비 인력을 무안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항공 MRO들을 집적하게 되면 그걸 민간으로 넘기게 되는 과정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것들을 유치해서 그것들을 정비하는 회사도 만들고 회사도 유치하고 인력들도 키우게 되는 이런 일들을 주도적으로 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과 군이 하나의 통합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무안을 중심으로 해서 항공 MRO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볼 수 있고, 이번에는 떨어졌지만 다시 국가산단으로 국토부에게 요청을 해서 그 일대에 집중적인 투자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무안이 하는 게 아니라 전남조가 주도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안 군수가 해외 유치한다고 돌아다녀갖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공항에 오면 마치 뭔가 이 산업도 잘 안 되고 관광도 잘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선과 국제선을 통합하고 그렇게 되면서 섬토랑 연계하게 된다면 새로운 수요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군공항에 오게 되면서 그 일대에 신도시도 하나 만들어지게 되고 상주 인력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수요들이 계속 만들어지게 될 거고, 또 앞으로 항공 MRO 산업들이 민간으로 계속 전환이 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신규 투자들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공간들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꾸 안 된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기회 요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선점할 거냐.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도 이 얘기합니다. 근데 걔네들은 아무리 빨라도 2030년 언저리에 만들어질 거니까 무안공항이 선도적으로 빨리 이 문제를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먼저 선점 효과를 누리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김해공항도 가덕도 신공항으로 이전하게 되게 되면 거기에 지금 대한항공의 항공 정비 인력들이 있습니다. 대한항공만 유일하게 자체 내에서 그걸 커버하고 있고 아시아나항공도 자체 정비하는 인력들이 없습니다. LCC는 말할 것도 없죠. 앞으로 항공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국제 항공기들을 계속 도입해야 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이제 35,000불, 40,000불 시대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해외여행 수요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항공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항공 정비 수요들도 계속 늘릴 수가 있다. 자, 이런 걸 감안해 본다면 아까 무안군의 이런 주장들이 얼마나 편협한 정보에 기반한 왜곡된 정보이냐, 이런 거를 금방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부 정책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일들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는 무안을 제대로 한번 어떤 점에서 기회 요인이고 어떤 점에서 위험 요인인데, 그 위험 요인은 광주와 전남이 합의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주겠다라는 것들을 예비 이전 후보지가 결정되고 이전 후보지로 결정되는 그 과정에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숙성을 시켜서 충분히 이런 문제들은 알려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뭔가 급하게 한 평이 유치양서 제출할 거 아니야? 막 너무 급하니까 뭔가 지금 그 짧은 시간 안에 지금 무안을 설득하기 위한 뭘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광주가 뻥카를 못 치게끔 만들고 충분히 우리가 아까 그 타임라인에 의해서 우리 이 문제를 전남 서남권의 공동의 발전의 과정으로 우리가 이거를 풀어가자라고 지사와 시장님과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이 합의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이런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고, 지금 무안에서 이야기하시는 내용들이 얼마나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내용인지를 다 설명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동의가 되신가요?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이 문제가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근데 풀리지 않은 문제가 아닙니다. 설득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때로는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죠. 터무니없는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는 아까 그 합의 정신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씩 단계를 밟아나가면서 저희는 서로를 속이지 말고 광주와 전남이 광주만 잘 살자고 전남을 내동댕이 치는 이런 모양새로 가면 되겠습니까? 지금 무안공항이 16년째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안공항이 일을 잘못해가지고 전남이 일을 잘못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광주와 전남이 충분히 합의하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도 갖고 있었는데 그때도 우리는 못 풀어버렸던 거 아닙니까? 결단하지 않아서 그럽니다. 합의하고 타협하지 않아서 저는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장이 광주만을 위해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남권이요, 지금 뭐 선거구가 쪼개지네 마냥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동북권은 똘똘 뭉쳐 있습니다. 여수화학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했다가 광양항, 여수항, 그리고 그 배후도시에서 순천, 이 트라이앵글의 어떤 조합이 동북권의 발전을 공동으로 견인하고 있는 겁니다. 서남권은 말만 서남권이지 처음에 전남도청을 이전할 때 서남권 발전의 축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축만 있어요. 축만. 다 따로따로입니다. 지금 나주 따로, 영암 따로, 무안 따로, 신안 따로, 목포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공동의 발전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아까 대구와 경북이 합의했던 그 내용들을 보시면 경상북도 북부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대구와 경상북 북부가 어떻게 연결망을 만들어서 공동의 발전의 그림을 그릴 것인가, 그런 마중물로서 대구 경북 통합신공을 합의했던 그 논의의 과정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전남 서남권이 블루 이코노미를 만들어 보겠다, 이거는 뭐 신안만 저기다 해상풍력단지 만들면 되는 문제입니까? 그러지 않죠. 나주랑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고민도 되고 해외 바이어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되고 같이 그림을 그려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을 집중적으로 배분해야지만이 가능한 겁니다. 저는 이 계기에 우리 전남에서도 예결위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국토부나 기재부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들 다 있기 때문에 이 광주 전남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거점 공간으로서, 관문 공간으로서 무안공항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고 1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예산을 집중적으로 국토부 예산들, 기재부 예산들, 산업부 예산들, 여러 예산들을 집중적으로 여기에 투자를 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야지만이 서남권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무안공항의 민간공항과 군공항의 통합공항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광주의 소음시설을 우리가 받아주고 대충 거기에서 광주가 1조 정도 준다니까 먹고 떨어지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광주시도 그렇게 만약에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을 다시 바꿔 먹으라고 요구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가 언제부터 광주였습니까? 전남하고 다 한 몸이죠. 전남이 어머니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광주가 잘 나갈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메가시티 만든다고 나주 먹겠다, 환평 먹겠다, 하순 먹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공동의 번영이라는 건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전남 피 빨아먹어가지고 광주 잘 살겠다라는 그런 고민밖에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이 합의의 내용들은 강하게 밀어붙여서 전남이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림들을, 전남의 이 그림들에 광주가 동의하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부터 한 몸으로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남에게 이상한 얘기가 나오면 야, 그거 아니더라, 내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무슨 소음시설 갖고 오겠다 이렇게 전남지사가 뭐 하는 게 아니라더라. 새로운 미래의 그림을 그리기 위한 마중물로서, 이 징검다리로서 이 무안공항 활성화와 민간군 통합의 이 과정들이 필요하다더라. 소멸 얘기하고 있지만 이 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과감한 투자를 하기 위한 계기가 필요한데 이번을 한번 계기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나서 주셔야지만이 저는 이 문제를 풀 수 있고 무안을 설득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사님도 17일 날 광주시장을 만났을 때 좀 더 과감하게 제안을 하고 좀 더 통 크게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서 그때 광주시장과 전남지사의 그 결단이 새로운 전남의 서남권의 미래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었다라고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그래서 합의하자, 통 크게 제안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치력을 보여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내용이 전남지사님이 꼭 숙지할 수 있게끔 우리 기조실장님 말씀 자리에 꼭 담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할 얘기가 많은데 우리 공감대가 있어야지만이 저는 일이 풀어가는 혁신의 지점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를 모르면 그냥 기조실장님이 막 쪼니까, 건설국장님이 이거 해야 된다고 막 쪼니까 나는 한다, 이렇게 되면 이 문제가 안 풀립니다. 내가 공직으로 있으면서 전남이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는 이런 그림을 그려갈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내 업무와 연계해가지고 이 문제를 내 신념을 받아들이고 풀어야지만이 저는 이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왜 전남지사는 이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이해하고 같이 동의해 주시고 한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을 맞습니다. 위원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현재 군공항 인근에 따라서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소음 피해 문제인데요. 저도 광주 공항 근처에서 따라서 소음 피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소음 피해를 공공항 인근 아까 진공 상태에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투기가 뜨게 되면 당연히 저항이 있기 때문에 소음이라는 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주로를 근거로 해서 이제 여러 부지들을 좀 폭넓게 저희가 확보를 하면서 민간인들의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죠. 두 번째 노력이 테이크오프를 할 때 뭐 그거는 공군의 조종사들의 기술이 좀 있답니다. 테이크오프 할 때 상승 고도를 빨리 높이면서 소음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고요. 또 계기 훈련이라고 하는데 막 랜딩하는 연습하는 훈련들을 막 하게 되는데 뭐 그런 것들도 사람들이 소음을 민감해하는 저녁 시간대 하지 않고 낮 시간대 그렇게 하게 하는 방법들도 있고 여러 가지의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단지 이게 무슨 놀이시설이나 훈련시설이라는 것보다는 대한민국의 영공 방어를 위한 필요한 사실은 역할이잖아요. 전쟁 나면 다 필요 없는 거고 적들이 침탈하면 다 필요가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데 상시적으로 평시에는 그런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한다라는 거고 광주군공항은 좀 다릅니다. 광주군공항은 터닝을 할 때도 다 거기에 상무지구라는 아파트 단지가 있고 신창지구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른바 터닝하는 포인트들도 활주로의 방향을 바다 방향으로 바꾸고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하면 광주공항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음이 낮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보면 다 답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다만 우리 생활소음이라는 게 늘 있다. 저게 없으면 늘 진공 상태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또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못하니까 소음이라는 건 존재할 수 있다. 다만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냐 아니냐. 근데 그 감내할 수 있는 수준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군과 행정이 예측 가능하게 할 거냐.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공군에서도 고등훈련기는 전투조종사로 나가기 마지막 단계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나고 나면 FA-50이라는 T-50을 개조한 전투기를 타면서 이제 이른바 조종사로 나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매출이라고 하는데 뿅아리들이 이제 날기 위한 마지막 훈련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음이 많은 전투기의 모습은 아니다. 근데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그 피해 면적 범위 웨이클로 따지면 한 75웨이클 정도면 우리가 생활하는데 일상적으로 생활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거든요. 근데 그 정도 범위면 반경 10km 이내에도 안 될 거다라는 거고 옆으로 따지면 한 4km, 3km, 4km 그 범주도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우리가 한 500만 평 이상을 수용하기 때문에 충분히 현경면이나 운남면에 있는 그런 주민들이 그런 어려움을 느낄 정도로 호소할 정도 그런 문제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남학이나 일로나 이런 데는 오룡이나 이런 데는 더더욱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네, 여기 여성분. 네. 건설국장님이 지난 1년 동안 고민을 많이 하셨고요. 기조실장도 고민을 하고 계시죠. 패키지 D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와 전남이 무안을 어떻게 그러면 그 계기에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쏟아 부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고민들, 가시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할 때 대구가 얼마를 이전 지역 대상 주민에게 냈는지 아까 제가 PT를 보여드렸는데 혹시 아세요? 3천억 정도 됩니다. 별로 아닌 것 같죠? 에게 그렇게 생각하시죠?
전남이 지금 1조 원 주겠다는 거잖아요. 한 평에다가. 근데 돈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블러핑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필요로 하는 내용이 뭔지, 단순히 1조 원이냐 5천억이냐 2조 원이냐 이런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저기 공항 신도시를 만들고 무안 일대를 항공 MRO에 집중화된 단지로 만들고 거기에 중국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카지노도 만들고 여러 가지의 복합 편의시설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다른 어떤 시설들을 통해서 그 일대가 아까 서남권의 중심축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뭐가 필요할 것인가, 이 논의들은 지금 우리 손에 없습니다. 사실 지금부터 무안군과 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한 2년 정도 시간을 놓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고 정치권이 다 거들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내놔봐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거 보고 판단할게. 이제 우리가 줄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이 문제가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그림은 같이 그려갖고 제출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AB 이전 후보지를 만들고 이전 후보지를 결정할 때까지, 유치 양서를 제출할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제시하면 될 것 같고요. 지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보니까 미니 신도시를 거기다 좀 만들고 여러 가지의 특화 산업단지들을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계시고 있고, 또 공항 신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거주 인력들이 있게 되니까 소비와 유통의 물류의 거점이 그게 될 겁니다. 국내선과 국제선이 통합되고 KTX가 있고 서해안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거를 보면 그것만 딱 도시가 만들어지면 돈 좀 된다는 사람들은 아마 거기다 다 화물 물류 거점에 어떤 기지로 만들겠다는 고민들을 할 겁니다. 그때부터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앞으로의 모습들이. 그런 것들을 구체화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고, 광주시는 지금 뭘 어떻게 줘야 된다라고 막 생각도 못하고 있을 건데 막 지금 돈 얘기만 하고 있어서 사실 내심 걱정입니다. 이 사업이 기부의 양해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광주시가 아무리 많이 돈을 내놓는다고 해도 실제로 개발 이익을 얻지 못하면 다 빚이잖아요. 지방채 5조 원 발행해가지고 하기에 떨려서 기조실장님이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사업 2, 3년 잘못되면 그 돈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최적의 시나리오를 만드는 게 저는 광주와 전남의 공동의 번영을 위해서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1조 원 됐으니까 1조 5천억 더 내놔라 이런 식의 요구도 저는 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필요로 하는 그림을 같이 그리기 위한 신뢰를 확보하고 설득하고, 아까 돈 3천억으로 대구 경북이 합의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그림을 전남연구원이나 이제 앞으로 광주연구원들이 같이 그림을 그릴 건데 그걸 믿고 이 합의들을 이끌어낼 수 있게끔 신뢰를 쌓아가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이제 그러면 이 정도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